오늘은 상반기 추천책! 안녕하세요, 평글입니다. 이번에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가장 괜찮았던 이 보석들로만 준비를 해왔고요. 꼭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자기계발서류를 봤을 때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현실에 입각한 서적을 봤을 때 동기부여를 좀 확 얻는 편이에요. 이번에 추천해드릴 책들은 동기부여도 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책들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요즘 제 취향이 가득 섞인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되는 책들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이 책입니다. 6월 20일에 발행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여러분 카페 중에 호우주의보라고 아세요? 비 올 때 실내에서 좀 비 내리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365일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핫했는데 여기랑 온천집, 살라댕 방콕, 성수당 같은 엄청 핫한 오프라인 공간을 만든 곳의 대표님이 쓴 책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은 뭔가를 딱 볼 때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막 웅장하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은 확 느끼지만 이것에 어떤 것 때문에 정확하게 내 감정이 이렇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대요. 이 책은 이분이 만든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공간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법칙들을 소개한 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더현대서울 아시죠? 더현대 가면 특히 이제 푸드 코너 쪽은 진짜 좁고 엄청 다닥다닥하게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 또 입점 브랜드들의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카페가 되게 유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카페를 보면서 뭐 힙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카페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또 제가 호캉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행복 비용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호캉스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선 팰리스랑 소피텔 호텔이 나와요, 예시로. 저는 둘 다 가봤거든요. 되게 오래되지 않은 특급 호텔이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한 곳은 최고급 마감재를 이제 객실이나 외부에 다 썼고 둘 중에 다른 한 곳은 객실에 있는 걸 좀 저렴한 자재들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뭐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이런 비하인드들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읽는 내내 오,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대충 짐작은 가셨죠? 어떤 내용들일지. 이 책이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서 곳곳에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봤을 때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여행을 간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팍팍한 도심 생활에서 그냥 좀 재밌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리고 연희동이랑 연남동을 비교하는 파트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부동산 공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난이도는 별 2개 반이고요. 이런 휘플에 한 번이라도 가봤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 이런 곳에 갔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의 원리가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분들이나 나만의 가게를 열고 싶은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완전 따끈따끈한 신작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물이 다 제가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끈따끈한 책이 있는데요. 짜잔! 이건 6월 5일에 발행된 샘 올트먼의 생각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사실 이번 상반기의 저의 책 중에 최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애예요. 일단 여러분들 챗 GPT 아시죠? 챗 GPT가 진짜 언론에도 도배가 되고 서점에도 도배가 되고 심지어 우리 같은 진짜 젊은 세대들도 다 알 만큼 한때 정말 난리가 났었고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분이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 한국도 왔었고 우리 대통령도 만나고 갔더라고요. 근데 놀라기는 이르다. 이 사람은 이미 20살 때 창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고요. 또 Y 콤비네이터라고 있어요.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와주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여기가 1등이라고 보면 돼요. 26살에 여기 파트너로 일하다가 29살에 Y 콤비네이터의 CEO가 됩니다. CEO. 그러다가 4년 뒤에 오픈 AI를 세운 거죠. 거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수천만 달러를 내서 만든 비영리 단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아요, 둘이. 아무튼 이분은 1985년생이라 되게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시작했던 20살부터 지금까지의 일들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챗 GPT를 내게 됐는지, 이 오픈 AI를 왜 만들게 됐는지, 앞으로 이 사람은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어떤지
뭔지 이런 게 한 권으로 이해가 싹 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이게 AI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시중에 있는 책들보다 되게 쉽게 이해가 되도록 쓰여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AI가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는 한 번쯤은 진짜 필독서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AI가 우리한테 단순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AI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또 많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럼 우리한테 또 엄청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의 한 VC가 말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제품으로 만든 챗 GPT를 장착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그램을 써봤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상 회의 시스템 안에 인공지능이 이미 장착돼 있다. 영상 회의를 하면 인공지능이 회의록을 만들어준다. 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워드 프로그램이 회사에서 원하는 양식의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스스로 그래프를 만들고 계산을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진행됐다.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회의를 소집하고 약속을 잡은 것 외에는 내가 한 일이 없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진짜 이런 문서 작성, 사실 사무직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일인데 물론 더 업그레이드는 돼야겠지만 대체가 된다면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챗 GPT-4 모델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받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챗 GPT-4에 직접 반려견의 증상을 입력해 생명을 구한 사연이 주목받기도 했다. 대부분 시험에서 상위 10%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항상 우리에게 답변을 주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이 책이 저희한테 야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는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행동하는 사람한테 되게 멋있음을 느끼거든요. 아니 이런 퍼포먼스를 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읽는 내내 들어가지고 저도 막 같이 웅장해지고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전자책보다는 구매를 해서 천천히 완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난이도는 별 4개입니다. 나 정도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분이나 정말 진하게 동기부여를 받고 싶은 분이나 아니 사실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짠! 디테일의 발견이라는 책이고요. 2월에 나왔어요. 2월 15일 발행된 책입니다. 브랜드에 감동을 받는 거에는 아주 흔한 것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브랜드를 딱 떠올리게 만드는 거는 그 한 끗 차이 디테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그 한 끗 차이를 101가지 나열한 책이에요. 근데 사실 저 MZ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름 98년생으로서 사실 이 책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는 이야기이긴 했어요. 근데 내가 좀 트렌드에 거리가 좀 있다. 나는 그렇게 잘 놀러다니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이 책 전체가 아마 다 새롭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가 101가지니까 아주 조그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매일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휴가를 가요? 그럼 내가 부재라는 사실을 공유를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너 휴가 가니까 부재 공유 이렇게 돌리고 가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신입이야. 보낸 적이 없어. 그리고 본 적도 없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해. 그럴 때 그러한 템플릿을 알려주는 뭐라고 할까라는 곳이 있대요. 회사할 때도 보통 메일을 다 쓰고 가는 게 약간의 그런 필수 코스잖아요. 근데 막상 퇴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도 참고하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이 대취향의 시대잖아요. 와인이 그 취향으로 갈리는 대표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와인을 먹어보고 난 와인이랑 좀 안 맞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와인이 최애입니다. 그 어떤 음식과 딱 맞는 와인을 먹으면 그 음식 맛이 몇 배로 좋아져요. 근데 성수동에 위키드 와이프라는 가게가 있대요. 여기는 와인별로 딱 어울리는 안주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임 갈 때 그 모임 음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냥 와인을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 줄 때도 훨씬 편하겠죠. 이거 어떤 거랑 어울리니까 이거 먹을 때 이거 같이 꺼내 먹어 이런 식으로. 보통 소믈리에 분께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이건 양식에 좋아요. 이거는 회랑 먹을 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 디테일해요. 감자칩, 오징어 부추전, 볼로네제 파스타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대요. 자신이 아는 것을 상대방도 안다고 여기는 인식의 왜곡을 말합니다. 지식의 저주에 빠진 전문가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는 쉽지만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설명을 쏟아내죠.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생각해요. 제가 재테크 유튜버잖아요. 이런 재테크 용어를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막 뱉지 말고 좀 친절하게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자 이런 생각을 이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저도 막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게들은 어떠한 것들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뭔가
가고 싶은 곳들이 은근 많이 생겨났어요. 그 아까 추천드린 곳 위키드 와이프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난이도는 진짜 쉬워요. 별 하나 정도입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지 않은 그런 가볍고 트렌디한 책을 읽고 싶은 분, 요즘 힙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분, 그리고 가게나 서비스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게요. 약간 비슷한 듯 다른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유일하게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제 첫 퇴사 정신 멘토님이 계세요. 그분을 퇴사하고서도 종종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책을 주시거든요. 그때 받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할 때 이분한테 받은 책 중에 이 똑같은 홍성태 교수님의 책이 있었거든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그 책도 되게 잘 읽었었어요. 근데 그분의 신간, 아주 따끈한 신간을 올해 봄에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경영서에도 뭔가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브랜드든 크게든 작게든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분명히 될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난 직장인인데 이 책 안 읽어도 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네 인생이랑 브랜딩이라는 거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 내가 한 업무를 상사한테 어필하는 것도,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신랑감이나 신부감한테 나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도 어쩌면 작은 의미의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직장인 생활을 언제까지나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우리 평균 퇴직 연령이 한 40대 벌써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나 퇴직 후 자영업을 한 번쯤은 또 하게 된다고 하던데 이런 걸 읽어두고 계속해서 고민해서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이 있든 없든 마케팅 관련한 책을 내가 딱 한 권만 읽고 싶다. 넌 뭘 추천할래? 하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책은 진짜 엄청 두꺼워요. 근데 뭐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읽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팀원들한테도 다 읽어보라고 했는데 되게 다들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걸 내돈내산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제목이 바뀌면 좀 더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브랜딩뿐만 아니라 뭐 경영, 마케팅까지 되게 폭넓게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또 인상 깊었던 구절도 있는데요. 브랜드는 놀이공원이고 상품은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사가는 기념품이다. 신세계 스타필드 가봤어? 거기 가면 사람들이 비싼 제품은 안 사고 식당가에 잔뜩 모여 식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의 의도가 바로 그거거든. 고객의 소비보다 시간을 뺏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소개한 이 책이랑도 연계가 되는데 지금은 이런 대형 쇼핑센터가 고객의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있는 걸 설계할 때부터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샘 알트만은 되게 최신에 대한 내용인데 이 홍성태 교수는 뭐 ESG, NFT 같은 시류를 타는 공부는 시대에 따라서 또 필요가 확 줄어드니까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처럼 기본적인 걸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진짜 유명한 기업의 대표는 매출이 부진하니까 인간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제학, 마케팅, 심리학 책에 진짜 매진해가지고 100권 넘게 읽고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최신 분야에만 매몰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그런 고전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을 좀 잘 균형 있게 읽고 배워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난이도는 별 3개 반이에요. 쉬운 부분은 되게 쉽게 읽히고 좀 막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다 대화체로 지금 내용이 풀어져 나가고 있어서 되게 쉽습니다. 읽으면 좋은 분들은 앞에 다 말씀을 드려서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짜잔! 이 책은 5월 25일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앞에 있었던 책들은 다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 강추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찐강추. 이것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 명언집을 뿅블님이 추천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이 밀리의 서재를 저는 보잖아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를 일단 책을 아무거나 그냥 쑥쑥 봐요. 그냥 지하철 이런 데 갈 때마다. 그러다가 발견한 책인데 데일 카네기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쓴 건 아니죠. 그분이 수집한 문장이에요. 저도 이런 문장 스크랩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좋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런 문장, 수집한 문장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을 훔친 문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문장이 스크랩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몇 개 읽어봐 드릴게요. 네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분명히 사라지게 된다. 이거 진짜 좋았는데. 어른의 조건. 꿈을 꾸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생각하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며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게 되더라도 이 둘을 똑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가 똑같은 걸로 여길 수 있다면 어른이다.
너무 멋있었고요. 현명한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곳에서 살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작은 이익을 찾아낸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도 그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결국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아무튼 이런 좋은 문장이 많았어요. 근데 이건 조금 크리스천스러운 문장들도 많이 섞여 있어서 만약에 나 신앙이 좀 그쪽이다 하는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전자책으로 그냥 가볍게 읽어보기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난이도는 별 0.5개입니다. 정말 쉽고요. 저는 책을 한 50권 읽으면 이런 책을 한 권 읽을까 말까 해요. 아예 안 읽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찾아 읽거든요. 그럴 때 읽기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책 5권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책들에 되게 의미가 있었던 점은 완전 신간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웬만한 유명한 책들은 또 많이 읽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간 위주로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흔하지 않은 책이라서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